빔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를 봤는데요. 제목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퍼펙트 데이즈다 제목이. 그리고 그 예고편을 보셨다. 그러면은 이거 뭐 사소한 것을 뭐 소중히 여기고 뭐 감사히 여기고 하루하루. 그래서 모든 날들이 퍼펙트 데이즈다. 뭐 이런 느낌인 영화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맞는데 그런 지점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 이상의 매력과 간질간질함이 있었기에 저는 너무 좋았어요. 히라야마 아저씨가 주인공이거든요. 도쿄에서 일하는 화장실 청소부예요. 하루하루 정해진 어떤 편안하고 익숙한 루틴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래서 아침에 이웃집 할머니의 빗자루 소리에 잠을 깨고 근데 저처럼 알람을 한번 끄고 다시 눈을 감거나 뭐 핸드폰 쳐다보면서 뒹굴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이불도 딱 바로 그냥 정리해버리십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자판기에서 똑같은 커피를 뽑아가지고 싹 마시면서 차 타고 출근하다가 높은 타워를 한번 싹 봐주고 팝송 딱 틀고 자기만의 그런 정해진 루틴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쉬는 날이 오면 또 그 쉬는 날만의 루틴이 또 있어요. 뭐 빨래방을 간다던가 단골 술집에 간다던가 뭐 책방에 간다던가 그러다가 다시 일하는 날이 되면은 또 그때 일하는 날의 루틴을 따라가죠. 그 과정에서 자연과 사물과 굉장히 밀접한 자기만의 교감을 해요. 그 교감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을 감사히 여기시는 거죠. 물론 혼자 사시긴 하지만 그 자기가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항상 이 자연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을 바라보고 그런 히라야마 아저씨의 자세가 삶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애가 굉장히 귀찮게 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조카가 갑자기 히라야마 아저씨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이 정해놓은 이미 편해져 있는 그런 루틴을 따라서 혼자서 생활하던 히라야마 아저씨의 일상에 약간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이 균열이라는 거는 근데 결국에 좀 심리적인 균열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히라야마 아저씨는 굉장히 초연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굉장히 차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일련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닥치면서 여러 가지 그림자들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그림자도 마주하면서 감정의 굴곡이 생기십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은 좀 힐링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구리구리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한 구리구리는 약간 부정적인 구리구리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구리구리함입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저는 이 영화에 아주 얕게 발려져 있는 그 특이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화의 감독인 빔 벤더스 감독이 독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국적의 감독이 완전히 일본 배경인 그리고 일본 배우들만 나오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 안에서 쓰이는 배경음악은 거의 다 미국 올드 팝송들이다. 그래서 이 독일, 일본, 미국의 3국의 정서가 섞여져 있어요. 물론 근데 표면적으로는 거의 그냥 일본 영화처럼 보이죠. 다 일본 사람이 나오고 배경도 그냥 일본이니까. 그런데 그 정서를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빔 벤더스라는 거장 그 전에도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고요. 이분이 일본에서 일본 배우들과 찍었고 거기다가 미국 음악들을 삽입하면서 그 요소들의 조화가 저한테는 특이한 맛을 자아내는 게 있었어요. 딱 어떤 장면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군데군데 이제 묻어있는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서에서 유니크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화면 비율이 4:3이라는 거. 이렇게 보통 영화처럼 16대 9처럼 이렇게 와이드한 화면이 아니고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4:3 화면 비율입니다.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4:3. 그래서 그 비율로 찍으면 아무래도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굉장히 자극적인 액션이나 내용이 막 계속되는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왠지 몰입이 되고 근데 이 몰입이란 건 굉장히 편안한 몰입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영화의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게 되는 매력이 4:3 화면 비율에서도 나왔다. 그리고 이 영화의
내용 자체도 자연과 뭐 식물, 사람, 그리고 게다가 사물까지도 아주 큰 교감의 요소기 때문에, 그래서 히라야마 아저씨가 그런 요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자세,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을 그냥 허투루 소비한다기보다는 교감하고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 히라야마 아저씨의 자세가 우리가 보는 영상에서도 묻어나요. 근데 또 그게 4:3 화면 비율과 맞닿으면서 더 편안한 몰입을 하게 되는 영향이 있었다. 그 요소들에게 우리도 같이 물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제목에서도 약간 느껴지긴 하지만 이 퍼펙트라는 단어, 완벽하다는 단어가 실생활에서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자기한테 긍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만 보통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깊숙한 곳에 항상 지니고 있는 그림자 같은 게 드러날 때에도 우리는 퍼펙트하다라는 표현 안에 우리를 가둘 수 있을지도, 사실 이게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다, 빛과 어둠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살면서 뭐 많이 들어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 또는 어떤 표현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지 안 남는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히라야마 아제가 자기의 루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크고 작은 나름의 그림자들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다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의 그림자까지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그림자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생각나는 게, 공원에서 샌드위치 드실 때마다 옆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은 아예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그 사람의 사정을 아예 모르지만 그냥 얼굴 표정에서부터 우울함과 막 불안함과 불안정한 상태라는 게 진하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서 잠깐 마주치거나 아니면 좀 원래 교감을 하던 사이던가 그 친밀도와 상관없이 모든 인물에게서 그림자는 느껴지긴 하게끔 다 구성을 했달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림자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히라야마 아저씨도 나중에는 아주 엉엉 우시고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람들의 세세한 그림자들, 어둠들, 그런 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다들 있긴 있구나, 그림자 다들 있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쓱 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나오거든요. 쿠키 영상 설마 안 보신 분들 없죠? 아직 안 보셨다면 마지막까지 계세요. 이 영화의 쿠키 영상은 뭔가 선물 같단 말이에요. 선물. 보면 기분이 몽글몽글해져요. 코모랩이라는 일본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코모랩이라는 게 뭐냐,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리면 요 사이로 이제 빛이 비쳤다가 가렸다가 하면서 살랑살랑 일렁임이 있잖아요. 그 일렁임은 오직 한 번만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코모랩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요.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그 나뭇잎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는 일렁일렁 빛이 보였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 일렁일렁임이 마지막 히라야마 아저씨의 복잡한 표정과도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새벽에 뜨는 그 해,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태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전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긴 하죠. 빛과 어둠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언제나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100% 빛이 있거나 100% 어둠이 있거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수준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령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빛과 어둠은 항상 함께 있다는 이런 말들이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도 없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들어왔겠지만, 하지만 그게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결국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해요. 다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은 고유한 순간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완벽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끔 채우고 싶은데, 이렇게 따지면 뭐 모든 나날이 퍼펙트 데이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해도 나중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고 나 자신의 일로서 불안과 공포가 닥쳐오면 주변에 뭐 소중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을 또 잠시 잊게 되고 또 그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힐링된 마음으로 이렇게 떠드는 것도 순간일 뿐입니다. 또 그래도 퍼펙트 데이즈를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이 충만해지면 또 안 본 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히라야마 아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뭔가 불안하거나 공포가 찾아오거나 그리고 말 못할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목욕탕에서 히라야마 아제가 뜨끈한 탕에 들어가 있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히라야마 아저씨가 있는 탕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목욕탕에서. 근데 그 할아버지 두 분이 앉은뱅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제 탕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의 엉덩이가 앉은뱅이 의자에서 딱 일어날 때 쭉 붙었다가 떨어져요. 이렇게 다 씻고 이제 탕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의자가 엉덩이에 자 이렇게 한 이 정도 일어났을 때까지 엉덩이가 붙었다가 떨어져요. 이렇게 쩍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엉덩이에 땀을 좀 많이 흘리셨거나 아니면 비누칠 하고 나서 엄청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너무 뽀독뽀독 거리는 상황이라서 이제 의자랑 엉덩이가 이제 그 이외에 사실 좋은 장면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엉덩이와 의자의 그 접착력이 저는 솔직히 계속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히라야마 아저씨의 아기자기하고 소중하게 루틴을 수행하는 그 자세 잘 봤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날로그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감상하는 삶. 아날로그적으로 모든 것을 감상하는 삶을 히라야마 아제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이 삶을 감상하는 그런 지점들이 각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이것도 오직 한순간만 존재하는 그런 다짐일 수 있겠죠. 그만큼 명상적인 영화고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들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